청약이나 내 집 마련을 고민하시는 분들께서는 타워형, 판상형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판상형은 보통 많은 분들이 선호하시고 타워형은 선호도가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타워형과 판상형의 장단점을 비교해보고 어떨 때 타워형을 골라야 되고 어떨 때 판상형을 골라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는 망고쌤. 우리 망고쌤 TV 커뮤니티에서 설문조사를 한번 해봤는데요. 타워형, 판상형 어떤 걸 더 좋아하시는지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76%가 판상형이 더 좋다, 24%가 타워형이 더 좋다, 이렇게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역시나 판상형은 75% 정도가 선호하시고 타워형은 그에 비해서 선호도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판상형이 인기가 있는지부터 먼저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판상형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유튜브 찾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께서 주로 영상을 올려놓으셨는데 저는 실거주나 투자 관점에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상형하고 타워형은 간단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통풍이 되면 판상형, 맞통풍이 안 되면 타워형이라고 보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타워형 중에도 맞통풍이 일부 되는 것들도 있지만 맞통풍이 되느냐 안 되느냐 관점으로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맞통풍이 되려면 이렇게 창문이 앞으로도 쭉 나 있고 뒤로도 나 있어야지 바람이 이렇게 앞으로 들어와서 뒤로 나가게 되는 거죠. 자, 근데 판상형은 맞통풍 되는 건 알겠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이렇게 선호하는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두 가지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계절하고 식생활의 문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집에서 불을 이용해서 요리를 많이 합니다. 추가로 발효식품을 많이 먹죠. 김치라든지 된장이라든지 몸에 좋고 맛있긴 한데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삼겹살 한번 구워보시고 고등어 한번 구워보시면 집안의 냄새가 진동을 하게 되는데 그때 맛통풍이 되면은 공기가 순환이 잘 되면서 냄새가 빠지게 돼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발효식품에 냄새가 많이 나는 것을 불을 이용해서 요리를 하는데 맛통풍이 안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밖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왔을 때 고기 냄새라든지 된장 냄새, 청국장 냄새가 나면 기분이 좋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맛통풍이 되게 중요하다. 왜? 우리의 식생활 습관이 맛통풍에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계절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 뚜렷한데 여름에는 30도, 겨울에는 영하 15도까지 떨어집니다. 일교차가 심하다 보니까 여름에는 시원해야 되고 겨울에는 따뜻해야 되는데 여름에는 남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니까 남향으로 창이 있으면 좋고 겨울에는 북쪽에서 찬바람이 불어오기 때문에 북쪽은 창을 작게 하거나 아예 창이 없는 게 좋겠죠. 그게 난방비라든지 단열에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남향으로 창문이 크고 북향으로 창문이 작은 그런 주택 구조가 적합한 것이죠. 계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식생활 습관이라든지 기후 때문에 한국인들은 판상형을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냄새가 덜 나고 환기가 잘 되고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집이 판상형이라 이런 거죠. 그래서 인기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판상형은 과연 장점만 있는 것일까요? 꼭 그렇진 않습니다. 이제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건축 기술도 발전하고 에어컨 같은 게 생겨서 여름에는 에어컨 틀면 되고요. 그리고 겨울에도 꼭 남향이 아니더라도 단열이나 보온이 잘 됩니다. 추가로 여기에 건축 기술이 발달하면서 예전보다는 식생활이나 기후에 영향을 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쉽게 얘기해서 먹고 살만 하니까 이제 다른 걸 보게 되는데 판상형의 단점은 여기서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일단 보시죠. 자, 이게 판상형인데 집을 이렇게 남향으로 반듯하게 예전에 많이 지었죠. 앞에도 이렇게 반듯하게 남향으로 짓습니다.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 뒤에 있는 집들은 이 앞에 있는 집에 가려가지고 이 좁은 공간으로밖에 뷰가 안 나온다는 거죠.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 집 앞에 뷰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요즘에는 동과 동 사이에 조경을 열심히 해가지고 조경을 보는 기분도 있는데 예전에는 지하 주차장이 없는 것도 있고 지상 주차장이 많다가 보니까 우리 동과 동 사이의 뷰가 거의 주차장이죠, 주차장. 그러면 전면에 있는 동과 동 사이가 넓으면 그 사이로 뷰를 볼 수가 있는데 사실 판상형으로 다닥다닥 지어놓은 집들은 동과 동 사이가 좁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구조가 태어나게 되는데 바로 타워형과 판상형의 복합 구조가 태어나게 됩니다. 이런 판상형의 구조에서는 뷰 확보가 힘든데요. 자, 그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타워형과 판상형의 복합 구조가 나옵니다. 자, 일단 이렇게 집이 하나, 둘, 셋, 네 채가 있다고 치고 판상형으로 이렇게 지으면 뒷동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뷰가 잘 안 나오죠? 예, 앞동 뷰가 되겠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짓는다는 거죠. 이게 45도로 틀어서 한 채, 두 채, 세 채, 네 채 이렇게 지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렇게 네 개의 집을 지을 때는 한 집이 보통 가로 세로가 1대2 정도 된다고 가정했을 때 이렇게 지으면 전체 길이가 8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짓는 경우에는 길이가 짧아지는데요. 4.95 그러니까 5 정도의 길이로 네 채를 넣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전면에 있는 동과 동 간격이 벌어지면서 뒷동에서도 전면 뷰가 좋게 나오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짓게 되면은 이쪽은 판상형 구조가 나오게 되는데 이쪽 같은 경우에는 마통풍을 하려고 해도 여기서 바람이 들어가서 여기 창문이 있어야 되는데 뒷집 벽으로 막혀 있어서 마통풍이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끼인 세대는 타워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좁은 땅에다가 예전보다 높이 지어서 건물을 많이 짓기 때문에 판상형하고 타워형을 복합적으로 넣어 있는 구조가 훨씬 더 좁은 공간에 집을 많이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건설사에서 타워형을 꼭 넣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타워형이 등장하게 되는데 타워형은 보통 판상형하고 판상형 사이에 껴있는 구조가 되겠죠. 보시는 것과 같이 창문이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됩니다. 잘 보시면 마통풍이 안 되는데요. 이쪽으로 바람이 들어오면 반대편으로 바람이 나가면서 순환이 되어야 되는데 반대편이 다 벽으로 막혀 있습니다. 그리고 방에서도 이쪽으로 바람이 들어오면 반대편이 다 막혀 있기 때문에 마통풍이 되지가 않는 구조죠. 그래서 집에서 요리를 하게 되면은 공기가 순환이 잘 안 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공기를 강제로 배기시켜서 순환도 시키고 추가로 식생활 습관이 집에서 많이 요리를 하는 것보다는 외식이 많다든지 배달 앱 등으로 많이 주문해서 드시니까 예전보다는 맛통풍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일조량 같은 경우에도 정남향으로 되어 있는 판상형보다 일조량이 적을 것이라고 많이 예상하시는데 의외로 일조량이 풍부할 수도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 요거는 호갱노노에서 일조량을 볼 수 있는데요. 보시면 아침에 해가 뜨면서 이 동쪽 부분이 밝게 나옵니다. 근데 11시, 12시가 되면 해가 정남향으로 가니까 타워형의 측면 부분, 판상형의 정면 부분에 환하게 해가 들어오는 걸 알 수 있죠. 아침에는 남동쪽으로 보고 있는 타워형의 전면부에 해가 들어오고 오후에는 이 측면부에 해가 들어온다는 거죠. 근데 판상형 같은 경우에는 아침 일찍은 해가 좀 늦게 들어오고 오후가 지나고 저녁이 되면 해가 들어오는 양이 줄어들게 되고요. 판상형의 남서향으로 되어 있는 곳에는 해가 잘 들어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한쪽 면만 봤을 때는 일조량이 적은 것 같지만 하루 종일 해가 들어온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판상형 같은 경우에는 해가 남쪽에 떴을 때 햇빛을 가장 많이 받는데 타워형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는 남동쪽 방향에 해가 들어오고 저녁에는 남서쪽 방향에 해가 들어오기 때문에
하루 종일 채광이 된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타워형의 무엇보다 중요한 가장 큰 장점은 뷰가 되겠습니다. 이쪽을 보시면 요즘에는 양창이라고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아래쪽에 거실에 양쪽으로 창을 크게 내가지고 뷰를 확보하게 되는데, 뷰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타워형의 매력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모습이 나오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 창을 양쪽으로 크게 한 것이죠. 이쪽은 남서쪽, 이쪽은 남동쪽. 그래서 하루 종일 해도 잘 들어오지만 이런 식으로 뷰가 멋있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판상형 같은 경우에는 180도로 뷰가 나오지만 타워형 같은 경우에는 270도 뷰가 나오는 거죠. 여기는 올림픽 파크 프레온의 게스트하우스라고 합니다.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자, 그래서 예전에는 판상형이 압도적으로 선호도가 높았지만 점점 생활 패턴도 달라지고 건축 기술도 발전하면서 타워형에 대한 수요, 그러니까 먹고 자는 건 됐으니까 이제 뷰에 관심을 많이 가지면서 타워형에 대한 선호가 올라가고 있다. 이런 부분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청약을 넣을 때인데요.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판상형이 인기가 있다 보니까 판상형 같은 경우에는 경쟁이 치열하겠죠. 내가 가점이 조금 낮거나 청약 경쟁률이 높으면 당첨이 안 될 것 같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타워형을 청약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얼마 전에 분양한 모 아파트의 청약 경쟁률인데요. 84A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이 42대 1, 84D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이 25.29대 1. 그러니까 판상형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이 42대 1이 됐고 타워형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이 25.29대 1이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경쟁률 차이가 거의 2배 가까이 난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선호도가 높으니까 판상형 쪽에 청약을 많이 하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역으로 타워형에 청약을 넣어서 당첨 확률을 높이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타워형은 꼭 판상형에 비해서 단점만 있는 게 아니다. 건축 기술도 발달하고 식생활 습관이 바뀌면서 점점점 타워형의 선호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내 집 마련이나 청약을 하실 때 타워형, 판상형 고민이 되신다면 이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부분 꼭 한번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